통암기사항 정리 한번 보시면 육아타박률 조사 나와 있죠. 이게 육아타박률 조사하고 그 밑에 낙엽률 조사 같은 경우는 통암기사항이라보다는 내용을 좀 보시자 그 말입니다. 자, 육아타박률을 보시면 선정된 표본주마다 이 적과전 종합이원 방식이 있는 거죠. 표본주마다 동서남북 4곳의 가지에 각 가지별로 몇 개 이상? 5개 이상의 육아. 그럼 최소 몇 개? 최소 몇 개? 5개. 가지별로 5개죠. 그 다음에 표본으로 추출하여 피해 육아와 정상 육아의 개수를 조사한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댁에 가셔서 복습을 하실 때, 물론 이거 저랑 수업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과목 같은 경우는 우리 요약집 안에 제가 이론 정리하고 밑에다가 예제를 넣어놨잖아요. 예제를 아시더라도 한번 꼼꼼하게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그걸 다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사과, 배는 선택된 과총, 화총당, 과총이면 과일에 모여있는 5개씩 모여있는 거, 6개씩 모여있는 거고요. 화총이면 꽃이 모여있는 겁니다. 동일한 위치, 동일한 번호의 육아에 대하여 우박 피해 여부를 조사한다. 자, 이게 과총당 동일한 위치다, 뭐 육아의 우박 피해를 조사한다. 그러면 뭐라고요? 사과, 배, 단감돌보가 말고요. 사과, 배를 말하는 겁니다. 자, 낙엽률 조사하면 뭐만 해당될까요? 단감하고 떫은 감만 해당됩니다. 표본주 간격에 따라 표본주를 정하고 선정된 표본주의 조사용 리본을 묶고 동서남북 4곳의 결과지, 그 신초 1년생 가지를 무작위로 정하여 각 과지가 아니라 가지죠, 가지. 가지별로 낙엽수와 착엽수를 조사하여 리본에 기재한 후 낙엽률을 산정한다. 낙엽수는 잎이 떨어진 자리를 세는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에 보시면 1번, 즉 낙엽률 조사해갖고 한 표본주의 낙엽수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병충해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착엽수로 구분한다. 자, 3번에 보시면 사고 당시 착과 가시수의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를 곱하여 해당 감수 가시수를 산정한다 했는데 인정 비율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1.015 곱하기 낙엽률 마이너스 0.0014 곱하기 경과인수 돼 있죠? 이게 내년 되면 바뀔 겁니다. 근데 나는 바뀌는 거 보고 싶다 하시면 안 돼요. 바뀌는 분 안 계시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포복자, 포복자는 포도복숭아 자두죠? 과중조사 내용 중에서 첫 번째 미보상 비율 조사 있습니다. 미보상 비율 조사. 품목별 미보상 비율 적용표에 따라 미보상 비율을 적용하며 품종별로 미보상 비율이 다를 경우 품종별 미보상 비율 중 가장 높은 미보상 비율을 적용한다. 밑줄 쳐보세요. 가장 높은 미보상 비율. 과중조사를 할 때 A품종, E품종에서 미보상 비율이 5%가 나와 있고 B품종에는 얼마 나왔다고요? 10%가 나와 있으면 그 다음에 착과수, 얘는 과중조사고요. 착과수 조사할 때 미보상 비율이 A품종, B품종 있으면 이 원리는 똑같아요. 이 착과수한테는 미보상 비율 한꺼번에 품종별로 하지 않다. 이때 만약에 5%가 나왔다. 그러면 이 둘 중에서 가장 큰 거 얼마? 10. 얘랑 이랑 비교해서 큰 거 얼마? 10. 이게 나중에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곱하기 미보상 비율 할 때 들어가는 미보상 비율이에요. 그리고 과중조사에서만 보시면 뭐만? 품종별로 가장 큰 것만 찾아라. 큰 것만. 다만 재조사 또는 검증조사로 미보상 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재조사 또는 검증조사의 미보상 비율을 적용한다. 자, 2번에 보시면 하나의 품종에 대하여 여러 차례 과중조사가 실시된 경우는 뭘 적용한다? 최초 조사값을 적용한다. 다만 재조사 또는 검증조사로 최초 조사값이 변경된 경우에는 재조사 또는 검증조사의 조사값을 적용한다. 복분자 품목에서 보시면 복분자의 표본조사에 보시면 1번 표본조사의 수정불량 송이 피해율 조사 보시면
각 표본 포기에서 어디에서요? 표본 포기. 포기가 아니에요. 표본 포기입니다. 그럼 표본 구간 수가 만약에 5구간이다. 표본 포기는 몇 포기 나와요? 5포기.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임의의 6송이를 선정해서 그러면 만약에 표본 주수가 표본 폭이 5개다 그러면 우리가 선정해야 될 게 송이 수는 몇 송이가 될까요? 30송이가 되겠죠. 30송이. 한 송이당 한 송이에 이렇게 막 뭉쳐 있거든요. 맺혀 있는 전체 열매 수와 피해 열매 수, 수정 분량 열매 수를 조사한다. 다만 현장 사정에 따라 조사할 송이 수는 가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정 분량 피해 조사 옆에 보시면 얘는 수확 개시 전 조사죠. 그다음 표본 송이 조사는 수확 개시 후에 6월 1일 이후에 조사입니다. 각 표본 포기에서 임의의 6송이를 선정하여 한 송이당 전체 열매수와 수확 가능 열매수 괄호하고 전체 열매수는 뭐로 되어 있어요? 전체 개화수. 수확 가능 열매수는 전체 결실수를 조사한다. 이렇게 조사해서 우리가 뭐가 나올까? 결실률 나오는 거죠? 결실률. 자, 잠깐만 말로만 설명해 드릴게요. 결실률이 나왔어요. 그러면 사고가 발생한 시점에 잔여 수확량 비율이 있겠죠? 잔여 수확량 비율에서 결실률을 빼면 뭐가 나와요? 수확 감소 환산 개수가 나와요. 그런데 만약에 잔여 수확량 비율이 30%인데 결실률이 40%라. 그러면 빼면 마이너스 10이죠. 그러면 수확 감소 환산 개수는 얼마가 된다는 얘기일까요? 0이 돼버립니다. 0. 0이 돼버려요. 0이. 자, 밑에 보시면 논작물 피해 사실 확인 조사 후 추가 조사 필요 여부 판단이다 돼 있는데 거기에 제가 원문을 적어드렸는데 아마 이론 우리 요약서에는 이제 각각 돼 있을 겁니다. 추가 조사의 종류는 이양 직파 불능 조사, 제2양 재직파 조사, 경작 불능 조사, 수확량 조사입니다. 그러면 2양 직파 불능 조사는 해당 농지 전체 2양 직파 불능 시 제2양 재직파는 면적 피해율 10% 초과 시, 그 다음에 경작불능 조사는 식물체 피해율 65% 이상, 그 다음에 수확량 조사는 자기부담 비율 초과 하시면 됩니다. 초과. 자, 이양직파 불능 판정 기준을 보시면 밑에 보상하는 손해로 인하여 이양 한계일 7월 31일까지 해당 농지 전체를 이양직파하지 못한 경우 이양직파 불능 피해로 판단한다 하시면 되고요. 넘겨보시면 자, 제2양 재직파 조사의 피해 면적 판정 기준 3가지. 묘가 본답의 흙과 분리되어 물 위에 뜬 면적, 묘가 토양에 의해 묻히거나 흙에 덮여져 햇빛이 차단된 면적, 묘는 살아있으나 수확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 면적. 이게 아직 시험에는 안 나왔어요. 시험에는 안 나왔는데 그 경기도 쪽에서는 요 제2양 재직파 조사를 나가신 분 올해 나갔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느낌이 와요. 이게 나올 것 같아요. 수확불능 확인 조사 시 수확포기 여부 확인이다 해서 수확포기로 간주하는 경우 3가지. 당해년도 11월 30일까지 수확을 하지 않은 경우, 목적물을 수확하지 않고 갈아엎은 경우, 그 다음에 대상 농지 수확물 모두가 시장으로 유통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양직파 불능보험금의 지급 거절 사유에 보시면 자, 논뚝정리 괄호, 논가리 괄호, 비료시비 괄호, 제초제 살 괄호 4가지 논가리, 논뚝정리, 비료시비, 제초제 살포 등 이양전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서는 이양직파 불능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게 혹시 나온다 그러면 뒤에 말은 놔두시고 어디까지 외우시면 되냐면 논뚝정리, 논가리, 비료시비, 제초제살포 등 이양전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은 농지 여기까지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불능자가 들어있는 애들 있죠? 불능자가 들어있는 애들은 그 지급, 이게 불능자가 들어있는, 한꺼번에 보시게요. 불능자가 들어있는 이양직파불능, 경작불능, 수학불능이잖아요, 지금. 얘네들은 보험금이 지급되면 지급 효과가 뭐냐 그러면 항상 일만 해요. 그 보상하는 손해 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계약은 소멸하며 환급보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 말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양직파 불능공 보험금 지급 효과 한 칸 건너뛰어서 경작 불능보험금 지급 효과 또 맨 마지막에 보시면 수학 불능보험금 지급 효과가 다 똑같죠. 보험금이 지급되면 그만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제 경작불능보험금의 지급 거절 사유 보시면 보험금 대상 농지 벼가 자 앞에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산지 폐기 등의 방법을 통해 시장으로 유통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말도 겁나게 어렵을 것 같습니다. 유통되지 않게 된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경작불능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자, 수학감소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 보시면 경작불능보험금 기간 내 발생한 재해로 식물체 비율이 몇 퍼센트 이상? 65% 이상의 경우는 수학감소보험금 지급되지 않는다. 이거는 제가 요 내용을 따로 설명해 드리면서 왜 그렇게 됐는지 역사는 뭐 그 내용을 알려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수학불능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입니다. 경작불능보험금 보험기간에 발생한 재해로 식물체 피해율 65% 이상인 경우 수학불능보험 지급하기 불가능하다. 2번에 보시면 재해보험 사업자는 보험금 지급 대상 농지 벼가 가로 한번 쳐보시고요. 이거는 그냥 자동으로 가는 거고 산지 폐기 등의 방법을 통해 시장으로 유통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수학불능보험금 지급하지 않는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 수학감소 보장 밭작물의 전수조사 보시면 콩하고 팥입니다. 자, 보시면 적용 품목에 콩팥이 있습니다. 콩팥. 그다음에 전수조사 대상 농지 여부 확인. 전수조사는 기계 수확을 하는 농지 또 그냥 읽어볼게요. 그냥 쭉 따라오세요. 농지 또는 수확 직전 상태가 확인된 농지 중 자른 작물을 농지에 그대로 둔 상태에서 기계 탈곡을 시행하는 농지에 한한다. 2번에 콩, 팥, 중량조사 보시면 자 대상 농지에서 수확한 전체 콩, 팥의 무게를 조사하며 전체 무게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10포대 이상의 포대를 임의로 선정하여 포대당 평균 무게를 구한 후 해당 수치에 수확한 전체 포대수를 곱하여 전체 무게를 산출한다. 그 다음에 함수를 조사 보시면 몇 회 이상 실시한대요? 10회 이상. 그리고 함수를 측정할 때는 각기 횟수마다 각기 다른 포대를 이용합니다. 포대.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추, 브로콜리 경과비율 조사 보시는데요. 괄호 1번에 사고 발생일 확인이라 되어 있는데 얘는 6회 시험인가 한번 나왔어요. 사례 문제로 한번 나왔다. 사례 문제로. 재해가 발생할 일자를 확인하고 그 말은 재해가 발생할 일자가 뭐다? 사고 일자다. 그 말입니다. 가뭄과 같이 지속되는 재해의 사고 발생일은 재해가 끝나는 날 가뭄 이후 첫 강우일 전날을 사고 발생일로 한다. 다만 재해가 끝나기 전에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조사가 이루어진 날을 사고일자로 하며 조사 이후 해당 재해로 추가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때 시험이 우러나냐면 그 날짜를 구하라 그러고 이 날짜를 정한 그 사유에 대해 쓰라 했어요. 사유에 대해서. 그래서 뭐 가뭄과 같이 지속되는 그거 썼습니다. 전부 다. 자, 수학 예정일자, 수학 개시일자, 수학 종료일자 확인이다 돼 있는데
사고일자를 기준으로 사고일자 전에 수학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수학 예정일자 확인. 사고일자 전에 수학이 시작되었다면 최초 수학을 시작한 일자와 수학 종료 일자를 확인한다. 자, 인삼 해가림 시설 소원액 산정해 보시면 1번 옆에다가 피해액 산정 피해액 산정이라고 한번 적어보시고요. 2번에다가 손액 산정 한번 적어보세요. 출제자들이 제목을 이렇게 달아서 피해액 산정을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구한 피해액 가지고 손액 산정을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피해액 산정은 단위 면적당 시설 가액표, 파손 칸수, 파손 정도 등을 참고하여 실제 피해에 대한 복구 비용을 기입평가한 제조달 가액으로 산출한 피해를 산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기입평가한 게 뭐냐 보니까 보험에 가입할 때 계약자하고 그 회사하고 정한 제곱미터당 시설비를 말하는 겁니다. 제곱미터당 시설비. 저번에 제가 이전 수업 시간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지만, 가입을 할 때 우리가 가입 금액이 제조달가액 곱하기 1-, 감가상각률 하잖아요. 이때 제조달가액은 제곱미터당 시설비하고 시설면적 또는 재배면적 하잖아요. 시설면적 할게요. 제가 재배면적, 시설면적, 재배면적 합니다. 그러면 이때 정하에 넣은 제곱미터 시설비를 지금 10,000원으로 해놨어요. 10,000원, 10,000원으로. 근데 이 물건이 물가 변동에 따라서 보험기간 내에 이때는 12,000원 할 수도 있고, 이때는 8,000원 할 수도 있고, 이때는 12,000원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럼 만약에 가입은 계약자가 10,000원으로 해놨어요. 그럼 10,000원에 대한 보험료를 냈다는 그 소리겠죠. 근데 8,000원 떨어졌을 때, 이때 사고 날 때 이런 말이 있어요. 보험 가액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거기 때 가액에 따라서 이제 정한다기 때문에, 그 말 때문에 만약에 8,000원으로 그냥 해버린다면 어떻게 돼버려요, 이게? 계약자는 10,000원짜리로 가입했는데 8,000원짜리 보상을 받으니 계약자 손해죠. 이래 버립니다. 회사 손해다만. 변한 대로 적용시켜버리면 보험금이 달라지잖아요. 정한 보험금이. 그러니까 어쩐다? 다 얼마다? 10,000원으로 계산한다. 10,000원. 그게 이제 기평가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산출된 피해액에 따라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손해액을 산정한다. 다만 피해액이 보험가액의 20% 이하인 경우 감가를 적용하지 않고, 피해액이 보험가액의 20%를 초과하면서 감가 후 피해액이 보험가액의 20% 미만인 경우는 보험가액의 20%를 손해액으로 산출한다. 나올만 하겠죠. 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 왜 지금 해드렸냐면, 이 문장 가지고 1번과 2번 가지고 5회 때 한번 나오고요. 7회 때 한번 나왔어요. 시험에. 계산 문제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산 문제로 내기 힘들다 싶은 사람들은, 출제자들은 이걸 그냥 물어봐 볼 수 있습니다. 15점짜리로 딱 나올 만합니다. 길이도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